안녕하세요. 실학의 등장. 이수광 한백겸. 이수광은 지복유설, 실학을 최초로 이뤄나. 한백겸은 동국지리지 사만의 위치 고증, 역사지리를 치밀하게 고증, 토지 소유에 지나친 편증을 개탄, 대동법 확대 실시할 것 주장. 17세기 후반에 실학이 발전하면서 서울 근교 농촌에 거주하던 남이를 중심으로 경세치용 학풍이 형성되었다. 경세치용은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내용의 학문은 실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유교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생안정과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하였고 비판적이며 실증적인 논리로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18세기 후반 이용후생을 주요 이념으로 한 북학이 등장하였다. 이용후생은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뜻,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이롭게 쓰이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농업 중심의 개혁, 중농주의 실업, 경세치용 학파. 특징. 18세기 전반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입장에서 토지제도를 개혁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들을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토지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주요 실학자는 허목 1592년부터 1682년 1595년 85에다가 87 엄청 오래 살았던 사람이네요. 87세까지. 저서 기원을 통하여 북벌론과 붕당 정치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이를 위해 왕권과 육조의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민생 안정을 위해 부세 징수의 완화를 주장하고 사상을 통제하고 상공업을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급자족적 농업경제의 확립과 제야 선비 사회의 안정을 목표로 하였다.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실시를 반대하였다. 이를 통해 양반제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청사열전을 지어 김시습 등 도가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였다. 청사열전에는 김시습 이외에도 정의량, 정념, 정작, 정두 등 다 정씨네요. 실존 인물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열전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유형원 1622년부터 1673년까지 부안 우반동에 거처를 정한 후 20년간 집거하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농촌사회 안정을 위하여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하는 균전제를 시행하여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개혁을 주장하였다. 수확량을 기본 단위로 삼았던 종래의 결부법 대신 토지의 면적을 기본 단위로 삼는 경무법을 통하여 조제를 징수할 것을 주장. 자영농을 바탕으로 한 농병일치제를 주장. 산호일치 교육제도 실시 주장. 저서로 반개수록 동국여지지. 양반 분발제, 과거제도, 비신분 세습의 모순을 비판.
적서차별과 노비제도 등 신분제 자체는 인정하며 유교적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유양원의 균전제, 토지 경영이 바로잡히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이다. 백성은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군사 행정에는 도피자를 찾는 폐단이 없어지며 귀천 상하가 모두 자기 직책을 갖게 될 것이므로 민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노타워질 것이다. 농부 한 사람이 토지 1경을 받아 법에 따라 조세를 낸다. 4경마다 군인 1인을 낸다. 사대부로서 처음 학교에 입학한 자는 2경을 받는다. 내사에 들어간 사람은 4경을 받고 병역 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관료는 9품부터 7품까지 6경을 받는다. 정위품은 12경을 받는다. 9품에서 2품까지 조금씩 차등을 더 지급한다. 모든 병역 의무는 면제하여 현직에 근무할 때는 별도로 녹을 받는다. 퇴직했을 때는 받은 토지로 생계를 유지한다. 토지를 받은 자가 죽으면 반납한다. 이익 1681년, 1681년, 1763년. 그러면 19살에다가 22살, 82살, 82세. 오래 살았네요, 이 사람도. 유양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많은 제자를 형성하여 성우학파를 형성하였다. 성우학파. 이익은 숙종 때 둘째 형이 역적으로 몰려 희생되자 벼슬을 단념한 후 안산 첨성촌의 성호라는 호숫가에 머물며 학문에 전념하여 커다란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익은 본인의 호를 성호라 지었다. 성호학파는 유교의 정통을 중시하여 서학을 비판하는 공서파, 서양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갖는 신서파로 분화되었다. 서학을 비판하는 공서파, 서양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갖는 신서파. 개혁 사상을 집약적으로 담아낸 성호사설과 과구록 등을 저술하였다. 한 가정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설정하여 영업전 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익은 한전론, 유양원은 균전제, 이익은 한전론을 통하여 점진적 토지 소유의 균등을 이루고자 하였다.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폐단으로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특려, 게으름을 들었다. 노비, 과거, 양반, 문벌제,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상공업의 발전과 화폐 유통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동전의 유통으로 고리대가 성행하고 농민의 몰락이 촉진되어 농업이 위축된다는 패전론을 주장했다. 한전론하고 패전론은 이익. 관직 수는 한정돼 있으나 양반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이들의 권력 다툼으로 붕당이 발생한다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비들도 농사를 지을 것을 주장하였다. 과거 시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천거제를 통해 제야의 인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서양 문물 수용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으며 서양 천문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서양 문물에 대한 이익의 입장. 이익은 서양 문물 수용에는 긍정적이었으며 천주교에 대한 연구도 했으나 천당지옥설, 부활설 등은 배척했다. 이익의 한전론.
부유한 사람은 농토가 두둑이 서로 연결되어 수없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 국가에서 한 집의 계산을 올바로 측량하고 농토 몇 부를 한정해서 한 집의 영업전으로 만들어주되 당나라 제도처럼 운영한다. 농토가 많은 사람은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백결, 천결이라도 모두 허락하고 농토가 많아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영업전 몇 부를 제외하고는 역시 허락한다. 정약용은 1762년부터 1836년까지 이익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했다. 18세기 후반 정조 때 벼슬을 하였으나 순조직위 이후 신유박해 때 연루되어 18년간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며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중국의 정전론과 유행원의 균전론을 비판하여 여전론과 정전론을 주장했다. 여전론, 마을 단위의 공동농장 제도로 30가구를 1여로 하고 여장을 두어 여장의 감독 아래 공동노동을 통해 생산과 수확을 하고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분배. 정전론,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정전으로 편성, 국가재정으로 사유지를 매입, 전체 농지의 9분의 1을 공전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산출되는 수확량을 조세로 충당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아 이용감이라는 관청 설치를 주장하였고 기기 도서를 참조하여 거중기를 제작하고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기기 도서, 배다리를 설계하기도 하였다.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고 실험했다. 종두법, 박제가. 정약용의 여전론.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를 가지게 하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실시해야 한다. 1여마다 여장을 두며 무릇 1여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게 한다. 여민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 가을이 오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 분배. 이때 국가에 바칠 세와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 일수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 여유당천서.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 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린 데 필요한 도리. 경세유표. 중앙행정의 개혁에 대해 저술한 서적. 흠흠신서. 형옥의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유의할 사항을 담은 실무시침서. 박제가랑 마과회통. 마진. 홍역에 관한 의서. 기해론. 기술의 혁신과 기술 교육 등을 촉구. 탕론. 천명은 민심에서 나오며 천명을 대행하는 천자는 민심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백성이 정치의 근본임을 밝혔다. 원목.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고 국왕의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 통치자의 이상적인 상을 제시. 아방강력고. 백제의 도읍지가 서울이고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임을 고증한 지리서. 백제의 도읍지가 서울이고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임을 고증한 지리서.
결론. 토지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제를 부정하고 토지 국유화를 통해 농민들이 공독경작 분배하는 여전론을 주장했다. 전론. 서유구 1764년부터 1845년 국가가 주체가 되는 국영농장제의 개혁론으로 둔전론을 주장했다. 전원생활을 하는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정리한 농업백과사전인 임원경제지를 저술하였다.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임원경제지. 상업중심의 개혁, 중상주의 실학, 이용호생 학파. 18세기 후반 농업뿐 아니라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의 노론 집안 출신이 대부분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 북학병과 이용호생이 임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용호생 학파 또는 북학파. 아까 중농주의 학파는 경세치용 학파, 경세치용 학파. 중상학파는 이용호생. 주요 실학자는 유수원이 있는데 1694년부터 1755년까지 우서를 저술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비교하고 정치, 경제, 신분, 사회상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의 개혁안을 제시.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각수 강조하고 산업공상의 직업평등과 전문화를 주장. 대상인 자들에게는 금단 정권을 이용해서 이들의 대규모 상인 집단으로 육성해야 한다 주장. 이는 당시 상업의 발달에 미미했기 때문에 대자본을 육성함으로써 대상인에 의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제도의 개혁보다 농업의 상업적 경험과 기술 혁신을 위한 생산성의 향상을 강조했다. 유수원의 사상. 지금 양반이 명분상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지만 그들의 비료한 행동은 상공업자보다 심한 자가 많다. 학문이 없어도 세력만 있으면 부정하게 과거에 합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직을 발하하거나 공물의 박납과 고리대를 하거나 노비를 빼앗기 위한 소송, 벌임으로써 생활을 영위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수령자리를 얻어 토색질을 하고 전지와 노비를 많이 가짐으로써만 가기를 이룰 수 있으니 이것이 모두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상공업은 말업이라 하지만 본래 부정하거나 비로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재간 없고 덕망 없음을 안 사람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품의 교육에 종사하며 남에게서 얻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어찌 천하거나 더러운 일이겠는가. 홍대용 1731년부터 1783년까지 서울의 노론 명문 출신 홍대용은 청에 왕래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청나라 견물록인 연기를 저술하였다. 또한 기술혁신과 문벌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며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 강병의 근본이라 강조하였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는 반면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므로 하늘이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인 것이다 라고 말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이마 경륜에서 성인 남자들에게 이결의 토지를 지급하는 균전제와 병농일치의 군대를 조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유식 양반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할 것을 주장했다. 청에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의무려산에 숨어 사는 실옹과 조선의 학자 허자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이용해 져서 의산문답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성리학적 고정관념을 다른 시각으로 비판.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한다는 지정설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주해 수용을 저술. 주해 수용. 홍대용의 양반의 생산활동 참여 주장.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명분을 중히 여겼다. 양반은 아무리 심한 곤란과 굶주림을 받더라도 팔짱 끼고 편하게 앉아 농사를 짓지 않는다. 간혹 실업에 힘써서 몸소 천한 일을 달갑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모두 나무라고 비웃기를 종처럼 무시하니 자연히 노는 백성은 많아지고 생산하는 자는 줄어든다. 재물이 어찌 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성이 어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목별로 조항을 엄격히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중 산농공상과 관계없이 놀고 먹는 자는 관에서 벌칙을 마련하여 세상에 용납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이마경륜. 홍대용의 지전설. 그러나 하늘이 운행하는 것과 땅이 회전하는 것은 그 형체가 마찬가지며 나누어 말할 필요가 없다. 오직 9만 리를 한 바퀴 도는데 빠르기와 이와 같다. 저 성계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인지도 알 수 없거늘 더구나 성계 밖에서도 또 별들이 있음에랴. 공계도 다함이 없으면 별들도 또한 다함이 없으니 그 한 바퀴를 말한다 하더라도 먼 거리는 이미 한량이 없다. 하루 동안의 그 도는 빠름을 생각해 본다면 번개나 포탄의 빠름으로도 여기에 견줄 수가 없다. 이것은 수술을 잘하는 자도 능히 계산할 수 없고 말을 잘하는 자도 능히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늘이 운행한다는 설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다. 박지원 1737년부터 1805년까지 관홍소초에서 농기구기령 등 영농기술의 발달과 상업적 농업 창녀, 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였다. 한민명전의를 통해 한전론을 주장하는 등 토지개혁의 계획에도 공감하였다. 자질공간의 자격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열화일기를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청의문물을 소개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며 수레와 선박의 이용 및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며 호질과 양반전 등 구전을 저술하였다. 박지원의 양반제도 비판.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다. 정선 고을에 어떤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하였다. 고을 군수가 부임할 적마다 방문하여 인사하였는데 살림이 무척 가난하였다. 그래서 강가에서 내주는 환자를 타서 먹었는데 결국 큰 빚을 졌다. 그러나 말 부자가 양반의 위세를 부러워해서 양반을 사겠노라 권유하니 그 양반은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박제가는 양반 집안의 서자이자 박지원의 제자로서 1750년 1809년 박지원하고 박제가가 죽은 애가 똑같은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박지원의 실학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여러 차례 청나라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학의 상은 3인의 일이요 사농공세자의 모든 유무를 상통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것을 강조하고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중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소비와 생산의 관계를 우물물을 비유하며 절약보다는 소비를 강조했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무역을 증대시킬 것을 주장했다.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을 지내기도 하였다. 박제가의 소비권장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 공장이 도회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계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사공 농상의 3인이 모두 공공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중농아파와 중상아파 실학자의 공통점. 중농아파는 균전론을 주장했던, 즉 병농일치를 주장했던 중농아파의 유형원과 중상아파의 홍대용이 있는데, 중농아파의 유형원은 차등 배분, 홍대용은 성인 이결식. 그리고 한전론은 중농아파의 이익과 중상아파의 박지원이 함께 주장했는데, 이익은 하한선, 그리고 박지원은 상한선으로 주장했다. 중두법을 연구를 한 사람은 중농아파의 정약용과 중상아파의 박제가가 있다. 균전론은 유양원, 홍대용, 한전론은 이익, 박지원, 중두법은 정약용, 박제가. 그 외 주요 실학자는 허균이 있는데 1569년부터 1618년까지 호민론에서 백성을 향민, 원민, 호민으로 구분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출신을 차별해 인재의 등록을 막아 조선에 인재가 없음을 한탄하는 유제론을 주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홍길동전 등의 저술 활동을 하였다. 허균은 홍길동전. 최초 한글 소설. 허균의 유제론. 하늘이 재능을 균등하게 부여하는데 관직의 자격을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과 과거 출신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니 항상 인재가 모자라 애태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노비나 서얼이어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하였으므로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